딴짓한 배우자랑 어떻게 바로 그 짓거리를 하고 싶냐. 비위도 좋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남자들이랑 자고 싶단 생각도 들었었고 남편의 실수를 눈 감아준 이후로 오히려 성욕이 생겼는데 실수라고 표현이 좀 역겹긴 하지만 남편이 나 몰래 유흥업소 가려던 게 걸려버렸거든. 현재는 덮고 살며 남편이 노력해보기로 한 상태이고 웃긴 게 우리 연애 기간이 길었어서 결혼하고는 관계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을 할 만큼 루즈해졌는데 요즘은 오히려 연애 때만큼 불이 붙어서 눈 맞으면 하고 있어. 남편도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게 된 나를 보며 즐거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딴짓한 배우자랑 어떻게 바로 그 짓거리를 하고 싶냐. 비위도 좋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나도 한동안 이상하더라. 자꾸 남편을 보면 더 하고 싶고 그를 최대한으로 만족시켜서 결국엔 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이 들고 싶게 하는. 살도 더 빼고 운동도 미친 듯이 다니고 피부 관리도 더 빡세게 받는데 이런 내 스스로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내 삶이 아닌 남편을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가는 느낌이거든.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랑 자고 싶단 생각도 들었었고 부끄럽지만 여기서 만남 시도도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곱씹어보니 결국은 나도 여자로서 매력 있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 인정욕구. 이거 찾아보니까 이상성욕이라고 해서 배우자 외도를 겪은 사람들이 이성으로서 자존감 박살났을 때 오히려 성욕도 더 생기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된다더라고. 근데 이게 부정적인 측면인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혹시 나랑 비슷한 상황 겪어본 사람 있어? 남자든 여자든? 아직 한 달 차라 그런데 이런 경우 시간이 약인 걸까?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남편 외도한 뒤 아내의 성관계 집착. 선생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 외도를 알게 된 뒤부터 남편만 보면 성관계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히려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안 하면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불면증까지 시달리는 거예요. 하지 못하면. 불안해서 그런가 봐. 남편이 피하면 괜히 화가 나고 내가 또 버림받는 건 아니지 두려워지더라고요. 이래서 배우자가 불륜을 하면은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정신을 갉아먹어 진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평소 성관계에 소극적이던 아내가 돌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남편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 배신감으로 인한 분노, 그리고 불안이 성적 욕구로 전환된 거래요. 문제는 남편이 죄책감에 응하다가도 곧 지치거나 부담을 느낀다는 점. 아내는 거부당할 때마다 자괴감에 빠지고 결국은 나도 다른 남자 만날 거야 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기도 하는데 아내는 자신의 욕망이 단순한 성적 본능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만들어낸 이상 성욕임을 먼저 인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성관계가 일시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기 때문. 그렇지. 그 당시에만 괜찮은 거야.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 외도 후 남편의 보복성 욕망.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도 갑자기 성욕이 강해지더라고요. 아내를 붙잡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나도 바람을 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해버렸습니다. 순간은 통쾌했는데 끝나고 나면 더 공허해지고 화만 납니다. 복수죠. 저런 케이스는 파괴적인 심리가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 그렇지, 파괴적이지. 나 자체도 파괴시켜버리는. 복수하겠다 치고 다른 여자랑 잤는데도 화가 나는 경우는 이건 뭔 심리일까 궁금하긴 하네. 아내 외도로 상처를 받은 남편이 복수심에 휩싸여 이상성욕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는 새로운 이성과 관계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지만 결국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렇지. 왜냐?
내가 원해서 하는 잠자리가 아닌 거거든. 그냥 말 그대로 복수심 그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성적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상처도 더 깊어지게 되는 경우, 보복심에 따른 이상성욕은 관계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복수는 순간의 해소일 뿐 상처 치유엔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남편이 해야 할 일은 외부 관계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분노와 상실을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혼 후 나타난 무분별한 성관계. 저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졌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남자를 만나며 성관계를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중독인가 보다. 그죠? 성관계 중독. 솔직히 그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공허해지고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만 커집니다. 와, 이거는 정신적으로 망가짐과 동시에 내 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상대의 남자들은 즐기고 끝인 거야. 그러고 도망가고. 근데 이 여자는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 본인도 원치 않은데 이게 자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치, 무차별인 거지, 무차별. 서로 신뢰 잃은 사이는 이혼이 답입니다. 그렇지, 맞아. 이혼 후 이상성욕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은데 억눌려 있던 상처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폭발해 다양한 이성과의 성관계로 이어지는 것. 그러나 만족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허무와 자기 혐오만 남게 되죠.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상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상성욕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무분별한 만남과 성관계는 치유가 아니라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 반드시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남을 사랑할 줄 안다고. 본인의 현재 인생이 지금 남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남편의 여성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는 굳이 부부 사이에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일단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희한하고 위험해 보이긴 하네. 그렇지. 이거 반동 현상인 겁니다. 반동 현상? 약물 치료나 호르몬 공급 등을 갑자기 멈췄을 때 억제되었던 신체 반응이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나면서 증상이 원래보다 훨씬 심해지는 상태를 말한대요. 시간이 약이 아니고 이거는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넋두리를 누군가에게 해야 될 것 같아.